네, 안녕하세요. 네, 이어플로우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 변화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지만은 기분 좋게 이제 변화가 나타났어요. 다만 이제 좀 아쉬운 것은 급등을 했다가 상승폭이 좀 다소 둔화된 거죠. 네, 둔화된 겁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 상승폭을 일단 좀 까먹었지만 10% 상승한 것만은 틀림없고요. 우리가 지금 가장 그 중점을 두는 것은 변론기일입니까? 그게 아니죠. 네, 물론 이제 변론기일은 제가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10월 16일 9시. 그러니까 이게 유럽 기준이니까 네,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좀 틀리겠죠. 네, 우리 시간으로는 우리가 좀 늦게 좀 일단 시차가 있기 때문에 네, 늦게 나오겠죠. 네, 요 시간보다는 좀 뒤로 10월 16일 밤이나 이렇게 돼서 아마 그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요 변론기일이 근데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변론기일이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죠.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말씀을 좀 올렸다시피 변론기일로부터 한 2주간 후인 10월 말 아마 10월 30일이나 31일경에 예상이 돼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뭘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까? 네, 요 부분 제가 좀 이따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이런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결과 예상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주가 흐름도 답이 나오겠죠. 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 자, 수년간 적자를 보이다가 어느 순간에 흑자로 금년도에 돌아선 기업이 있습니다. 요 실적주는 여러분들이 크게 대박 한번 낼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요건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이어플로우 그럼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그 많이 도와주시면 좋은 영상 많이 제가 보내드릴 겁니다. 자, 감사드리고요. 자, 지금 이제 우리가 변론의 날이 이제 다가온 건데 결국은 제가 이제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어플로우가 모멘텀 있는 재료가 이제 나올 것은 역시 그거예요. 네, 그건데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결과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 인슐렛에 의해서 가처분 소송이 제기된 건 네, 여기 나와 있죠? 네, 요겁니다, 바로. 네, 요거예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파티즈가 인슐렛이죠? 인슐렛입니다. 요게 이제 변론이란 얘기죠. 네, 변론이란 얘기고 2024년 10월 16일로 날짜가 정해서 나왔습니다. 그죠? 날짜가 정해서 나왔던 그런 부분입니다. 네. 요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이런 변곡점이 그 발생할 수 있었던 배경은 바로 요거죠. 네, 뭐 누차 제가 강조를 드렸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증자 정정 신고서 요것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 반전의 계기를 마련을 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네, 그걸 말씀을 좀 드렸고 여러분들이 이제 금감원 전자공시 네, 이런 데 가보면 다 잘 나와 있어요. 네, 기재정정 증권 신고서가 나와 있죠. 요걸 제가 확인을 안 시켜드렸습니다만은 확인을 시켜드린다면은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붙는 거예요. 핵심 투자 위험 알림번. 그죠? 네, 그래서 쭉 밑으로 내려가서 요걸 이제 체크를 하면은 요게 이제 없어집니다. 그죠? 네,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정정신고서가 제대로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으로서 이제 유상증자는 효력 발생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쭉 나와 있고, 자, 그 내용은 바로 요거죠. 네, 그 내용은 바로 요겁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준일이 10월 31일로 정해졌죠. 네, 그 이전은 이제 공란으로 나왔었죠. 네, 요 전에 정정에서는. 근데 이제 이 10월 31일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유럽 가처분 신청이 10월 말에 30일이나 31일에 이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느냐, 용인이 되느냐 이거죠. 기각이 돼야
이어플로우가 급등을 하는 건데, 여러분, 근데 저는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를 이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예전에 미국 매사추세츠 그 법원건에 그 재료를 다시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7월 달이었죠. 네, 여기 7월 달 기사입니다만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지만은 유럽의 어떤 그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것이 미국 아니겠어요? 그죠? 미국 매사추세츠 지방법원에서 이웃 배치 판매 제조 금지 가처분을 취하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각을 시켰다는 거죠. 기각을 시켰습니다. 자, 제가 볼 때는 유럽 이 소송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 하시지만은 이 미국의 예를 봐가지고서는 유럽 건도 무사하게 좀 넘기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이게 뭐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적으로 미국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 대개 전 세계적으로 통하게 되는 것이 사실 소송권 아니라 모든 부분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인슐렛의 본거지인 미국 매사추세츠 지방법원에서 가처분을 취소를 하고 기각을 했다고 한다면 유럽권도 그 결말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여기서 그 유럽 가처분 신청 기각이 되고 그리고 당연히 증자는 성공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 이어플로우의 그 반전의 강도는 엄청날 거다 이런 얘기죠. 그죠? 뭐 최소한 여기까지는 좀 가는 그러니까 밑바닥에서부터 뭐 최소한 더블 내지 3더블 뭐 3더블까지는 뭐 한다 하더라도 더블 정도 시세를 내는 그런 패턴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유럽권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지만 미국 매사추세츠 지방법원 건을 생각하셔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승소를 뭐 승소라기보다 이제 기각이 될 경우에 증자권까지 제대로 그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이 되면서 이어플로우가 반전할 수 있는 큰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나쁜 쪽을 자꾸 생각하기보다는 좋아졌을 경우에 2배의 힘이 생긴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증자의 성공과 그리고 EU 가처분 신청 기각 이 두 가지가 결합돼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가능성이 높겠다. 거기에 좀 일단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폭의 둔화가 나타난 부분을 너무 크게 보시지 마시고 그걸 좀 믿고 가야 되지 않겠나.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요건과 관련해서는 뭐 물론 변수들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이 변수들을 체크를 해서 뭐 순간적으로 판단을 변화시켜야 될 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바로바로 드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문자를 좀 주세요. 네, 이어플로우라고 문자를 주시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릴 겁니다. 이 바뀐 새로운 번호로 문자 꼭 주세요. 100% 무료입니다. 네, 부담 갖지 마시고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겁니다. 네, 꼭 문자 주시고요. 제가 실적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네, 요거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요즘 시장 한숨만 나오죠, 사실. 뭘 사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자, 이럴 때는 여러분은 실적주를 하시는 거예요. 실적주. 이게 결국 돈이 됩니다. 우리가 이 단순한 실적 성장만을 하는 그런 실적주가 아니라 화끈하게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실적주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하나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 순환매 하는데 그 순환매 여러분 다 맞출 수 있어요? 네, 불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이 순환매 속에서 그 테마를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적정 타이밍에 맞출 수 있냐 이거죠. 절대 쉽지 않다 이거예요. 네, 이제 실적 시즌 임박했잖아요, 여러분. 네, 그렇다면은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실적주에 대해서 제가 하나 찾아낸 거 여러분들한테 아낌없이 드릴 겁니다. 자, 이 실적주는요, 서비스 쪽하고 이제 소비재 섹터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격대는 이제 부담이 없는 선이에요. 8,000원에서 15,000원 선. 그리고 시총은 아주 크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중간치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총이 5천억에서 한 9천억 정도 범위.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투자 기간은 뭐 몇 개월 이렇게 기다리지 말고요. 예, 빠르면 1개월, 뭐 1개월 이전에도 될 수 있고요. 1 내지 2개월 정도 그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는 더블이에요. 네, 예전의 영업이익보다 훨씬 이번에 날 거로 그렇게 보지만 제일 보수적인 가격이 더블 가격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요 정도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여러분들 궁금하시잖아요. 네, 주봉, 차트, 뭐 월봉 차트, 일봉 차트 이런 것들 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공개를 해 드리는데 자, 여러분 일단 먼저 요게 이제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인데 오늘까지 일봉 차트는 아니고요. 얼마 전에 일봉 차트입니다. 되게 이런 흐름으로 가다가 여기서 살짝 이제 고개를 든 정도예요. 아주 적절하죠. 아주 적절하고 주봉 차트도 한번 볼까요? 주봉 차트는 요런 정도입니다. 과거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바닥을 계속 팠죠. 바닥을 파고 여기서 팔 것 같이 하면서 내려갈 것 같이 구덩이를 팠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주봉 차트도 확실히 생바닥임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월봉 차트 보면은 월봉 차트에서도 확인이 되지만 바닥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막 출발하는 종목이에요. 이미 급등한 종목은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자, 이런 메리트가 있고, 자, 또 하나는요, 여러분, 영업이익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보세요. 요때가 2018년의 주가 수준인데요. 이때 영업이익이 가령 XX억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번에 2024년도에 영업이익은 2018년에 3배가 됩니다. 이미 단기 실적에서 확인이 됐고요. 3분기 실적 크게 나올 거고 3, 4분기 실적 여전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미 절반은 나왔어요. 절반은 나온 것으로만 봐도 이때 2018년에 3배 정도 영업이익이 난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가는 최소한 2018년도 이 지점까지는 와야 되잖아. 그리고 사실 3배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하지만 일단 제일 보수적으로 보는 곳이 여기고 여기가 지금 시세에 대비해서 더블 정도 가격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도의 패턴이라면은 일단 최소한 더블 정도만 봐도 그게 제일 그 보수적인 목표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 외인 수급, 기관 수급 같은 경우도 이 지점에서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개인이 팔죠. 개인이 팔고 외인 기관이 사는 거는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케이예요. 네, 잘 아시죠? 네, 이런 정도의 지금 현재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특히 수년간 적자에서 턴어라운드가 됩니다. 흑자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원년이에요, 원년. 그리고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나왔을 거 아니야. 이 실적의 3배 정도가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네, 엄청나죠. 네, 그리고 작년엔 적자였고요, 당연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중단되었던 대박 기대 사업이 다시 날개를 펼치기 시작하는 원년이 되고 있고요. 특히 그 제주도의 대박 사업은 이게 한 달간 수백억 매출이 이미 돌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주도 사업만 해도 한 달간 수백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다른 사업까지 포함이 된다면 엄청나겠죠. 네. 아까 보신 바대로 그리고 외인 기관이 집중 매집하고 있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차트에서 보셨다시피 생바닥에서 모든 이평이 수렴한 이후에 고개 들고 있어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적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네. 실적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겁니다. 요번에 바뀐 새로운 번호 이걸로 실적주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매수부터 매도 그리고 중간에 주가 AS까지 계속 업데이트해서 드릴 겁니다. 여러분 요 종목 꼭 해서 대박 한번 꼭 내시기 바랍니다. 실적주라고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